여러분, 살면서 누군가랑 의견이 달라서 좀 난처했던 경험 다들 한 번쯤은 있으시죠? 오늘은 진짜 오래된 한 2500년 전 다르침인데, 와, 이게 요즘 우리한테 너무나 필요한 지혜를 담고 있더라고요. 바로 킨티수타를 보면서 갈등을 어떻게 풀어나갈지 한번 이야기해 볼게요. 자, 그런데요, 이 킨티수타가 되게 재밌는 게 갈등 해결법 하면 보통 이렇게 말해라, 저렇게 행동해라, 이런 걸 생각하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이야기는 완전히 다른 데서 시작합니다. 바로 우리가 대화를 시작하는 그 마음, 그 동기가 뭐냐는 아주 근본적인 질문부터 던지죠. 그러니까 붓다가 제자들한테 먼저 이런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자기 자신부터 돌아보는 거죠. 내가 너희를 가르치는 이유가 과연 순수한 걸까? 하고요. 질문이 정말 아주 직설적이에요. 얘들아, 너희가 보기에 내가 뭐 옷이나 음식, 좋은 잠자리, 아니면 나중에 더 높은 존재가 되려고 그런 이득을 바라고 너희를 가르치는 것 같니? 하고 묻는 거죠. 와, 이거야말로 모든 소통의 시작점이 어디에 있어야 하는지를 딱 짚어주는 질문 아니겠어요? 당연히 제자들은 아닙니다. 라고 하죠. 그리고 바로 이 지점에서 핵심 원칙이 딱 드러나요. 진짜 소통, 진짜 가르침은 다른 게 아니라 상대방이 정말 잘 되기를 바라는 그 순수한 마음에서 시작된다는 거예요. 결국 이게 갈등 해결의 가장 단단한 기반이 되는 겁니다. 팔리어로는 아노깜빠라고 하는데요. 우리말로는 연민이라고 할 수 있겠죠. 다른 사람의 행복과 이익을 진심으로 바라는 마음. 모든 건 바로 여기서부터 출발해야 한다는 거죠. 좋아요. 그럼 이 연민이라는 마음을 바탕으로 하면 우리가 어떤 모습이어야 할까요? 붓다는 갈등을 해결하는 구체적인 방법을 말하기 전에 우리가 어떤 목표를 향해 가야 하는지 그 큰 그림부터 먼저 쫙 보여줍니다. 그냥 우리 싸우지 말자 이게 끝이 아니에요. 그보다 더 나아가서 다 같이 즐겁게 서로 도우면서 배우고 성장하는 그런 분위기를 만들자는 거예요. 굉장히 뭐랄까 건설적이죠? 갈등이라는 건 바로 이런 좋은 분위기를 깨트리는 거고요.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첫 번째 솔루션 키트를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살다 보면 생각이 다를 때, 의견이 다를 때가 있잖아요.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여기서 정말 무릎을 탁 치게 되는 분석이 나와요. 붓다는 모든 의견 다툼을 딱 두 가지로 나눠서 보라고 해요. 하나는 그 말의 핵심, 즉 의미고요. 다른 하나는 그 의미를 전달하는 방식, 바로 표현입니다. 자, 이 의미와 표현이 같냐 다르냐를 가지고 조합해보면 이렇게 딱 네 가지 상황이 나오는 거죠. 의미도 다르고 표현도 다르거나 의미는 다른데 표현은 같거나 뭐 이런 식으로요. 근데 재밌는 건 사실 의미는 똑같은데 서로 말하는 방식, 즉 표현이 달라서 싸우는 경우가 생각보다 정말 많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세 번째 사례죠. 그런데 이 네 가지 경우 모두에 통하는 핵심 전략이 있어요. 그게 뭐냐? 절대 상황을 더 나쁘게 만들지 말라는 겁니다. 일단 불부터 끄라는 거죠. 어떻게? 양쪽 사람들 중에서 그나마 좀 말이 통할 것 같은 사람, 가장 마음이 열린 사람한테 먼저 가는 거예요. 그리고 차분하게 설명하는 거죠. 자, 보아하니 지금 우리는 의미는 같은데 표현 때문에 이러는 것 같네요 하고요. 그리고 여기서 정말 중요한 가르침이 나옵니다. 표현은 사소한 거다. 만약에 우리가 핵심적인 의미에 대해서는 서로 동의한다면 그걸 어떻게 말하느냐 하는 그 표현 가지고는 제발 다투지 말자는 겁니다. 정말 너무나 현실적인 조언이죠? 자, 지금까지는 의견 차이에 대한 이야기였다면 이제는 훨씬 더 까다로운 상황으로 넘어가 볼게요. 누군가가 그냥 의견이 다른 게 아니라 정말로 어떤 잘못된 행동을 했을 때 이때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일단 킨티수타는요, 다짜고짜 나서지 말라고 합니다. 잠깐 멈춰서서 신중하게 상황을 먼저 살펴보라는 거죠. 이게 바로 첫 번째 관문이에요. 스스로에게 물어보는 거죠. 내가 정말 저 사람을 도울 수 있나? 내 말이 저 사람한테 도움이 될까? 만약에 이건 내가 나선다고 해결될 일이 아닌 것 같다는 판단이 서면 그때는 그냥 평온을 유지하라고 해요. 즉 개입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자, 첫 번째 관문을 통과했다고 칩시다. 그래, 내가 도울 수 있을 것 같아. 그럼 바로 다음 질문으로 넘어갑니다. 내가 이 말을 했을 때 나나 상대방이 힘들지는 않을까? 사실 누군가의 잘못을 지적하는 거
말하는 사람도 듣는 사람도 마음이 편치 않잖아요. 이 가르침은 그 점을 아주 솔직하게 인정하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일종의 저울질이 필요한 겁니다. 한쪽에는 이 말을 했을 때 생길 수 있는 불편함이나 고통을 올려놓고 다른 한쪽에는 그 사람을 도와줌으로써 얻게 될 이익을 올려놓는 거죠. 만약에 그 이익이 훨씬 더 무겁다면 네, 그럼 약간의 불편함은 감수하고라도 말하는 게 맞다는 겁니다. 자, 한번 정리해 볼까요? 그러니까 누군가의 잘못을 지적하기 전에는 이 체크리스트를 꼭 확인해야 하는 거예요. 첫째, 내가 정말 도울 능력이 있는가? 둘째, 그로 인한 이익이 고통보다 더 큰가? 이 두 가지가 모두 예일 때만 그때 비로소 입을 여는 거죠. 만약 아니라면 그냥 평온을 유지하는 거고요. 자, 이제 마지막 단계입니다. 우여곡절 끝에 누군가를 성공적으로 도왔다고 해봅시다. 갈등이 잘 해결됐어요. 그럼 이제 끝일까요? 아니요. 그 이후의 마음가짐이 어쩌면 더 중요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에 자만심이라는 아주 위험한 함정이 있거든요. 내가 이걸 해결했어 하면서 모든 공을 자기가 가로채려는 마음이 생길 수 있다는 거죠. 붓다는 바로 이 함정에 빠지지 않도록 아주 구체적인 가이드를 줍니다. 핵심은 이거예요. 나 자신을 칭찬하지도 남을 깎아내리지도 말라. 선한 행동을 해놓고 그걸 나 잘했지? 하고 자기 자랑의 도구로 삼는 순간 그 순수했던 의도가 오염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말해야 할까요? 이렇게요. 저는 그저 스승의 가르침을 전달했을 뿐입니다. 그분들이 가르침을 듣고 스스로 길을 찾은 거죠. 와, 정말 멋지지 않나요? 나를 지혜의 주인이 아니라 지혜가 흘러가는 통로로 보는 거예요. 모든 공은 가르침과 변화하기로 마음먹은 그 사람에게 돌리는 거죠. 이게 바로 진짜 겸손이 아닐까요? 결국 이 긴 이야기는 우리 자신에게 던지는 단 하나의 질문으로 돌아옵니다. 우리가 누군가와 의견이 다를 때 내가 하는 말, 내가 하는 행동, 그 모든 것의 시작점이 과연 어디에 있냐는 거죠. 상대를 이기려는 마음인가요? 아니면 정말로 상대가 잘 되기를 바라는 연민의 마음인가요?